나는 솔직히 슈프림은 약간 다른 차원의 랄프 로렌이라고 봐. 네, 오늘 대형백과 그 네 번째 시간은 한국 패션에서 가장 큰,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에 공식 첫 매장을 오픈합니다. 슈프림에 대한 얘기죠.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하면 3일 전부터 아마 캠핑족들은 캠핑을 할 것 같고, 각 나라의 스토어가 오픈할 때마다 발매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디션을 추측하는 그 디자인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난무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매장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슈프림은 영국계 미국인 제임스 제비아가 스투시 매장을 오픈할 때 이 제임스 제비아가 그 매장 오픈을 좀 도와주면서 운영을 좀 했던 것 같아. 1994년에 뉴욕 맨하탄에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는 시작하게 됩니다. 스케이트보더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연결이 됐던 브랜드예요. 뉴욕 매장에는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문에 턱이 없어요. 그런 문화와 이해가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슈프림 하면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싸가지가 없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뉴욕에 있는 매장에서 모자를 샀는데 이제 사이즈가 있는 모자여서 사이즈를 고민하다가 계산을 하는 순간, 아차, 다른 사이즈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쿨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싸가지가 없다? 무서웠어, 솔직히 말하면. 스트리트 문화, 약간 이런 것들에 그런 반영이 되어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슈프림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면, 제일 인기가 많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캘빈 클라인인데, 캘빈 클라인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캠페인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찍었었어. 화보를. 그 포스터 위에다가 슈프림 애들이 스티커를 막 붙이고 다닌 거야. 같이 뭔가 한다는 느낌들을 사람들한테 좀 각인을 시켰겠지. 캘빈 클라인에서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슈프림을 고소를 한 거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슈프림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이슈가 됐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중에 슈프림에 케이트 모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아, 나 오늘 그거 안 갖고 왔다, 그거 입고 올 거다, 그거 있잖아. 그런 비하인드 씬들은 슈프림을 입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죠. 그러니까 슈프림은 선물을 주거나 내가 구매를 했을 때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줬지만, 이거 가짜도 있어요. 심지어 이 슈프림 스티커 리모아에다 붙이는 게 유행이었지. 아이러니하게 슈프림과 리모아의 실제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이루어지죠. 되게 영리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방법을 이 스티커 한 장으로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이 스티커가 붙여지면서,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는 어디에 붙어도 다 매력적인 요소를 주는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중들에게 흡수가 되기 시작한 거지. 한국에 매장이 생겼을 때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리셀 문화죠. 매장에 가면 한때는 우리가 공기를 구매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슈프림 매장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사고 싶은 건 하나도 없었고, 정말 남는 것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아무거나 사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나마 최근에 파리 갔을 때는 그래도 좀 신상품들이 좀 몇 개씩 있었고, 드랍이라는 시스템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런 것까지 계산해가면서 사실 갈만한 사정이 아니고, 리셀에 대한 것들이 좀 당연시 됐던 브랜드고, 리셀로 가장 많이 팔렸을 것 같은 것은 박스 로고. 사실 슈프림 하면 딱 그 오리진이거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건 있어. 이 슈프림이 박스 로고인데, 이거 루이비통하고 콜라보레이션 했던 박스 로고고, 그냥 빨간색에 슈프림 들어가 있는 티셔츠가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슈프림을 대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와, 이런 것까지 만들어? 라고 하는 다양한 아이템들인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콜라보레이션, 아직도 저는 루이비통. 하이엔드와 스트릿의 만남, 슈프림을 봐야 되냐 루이비통을 봐야 되냐가 그 당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제가 오늘도 신고 있죠. 원래 있던 올백 화이트 포스에 이 로고 하나가 올려졌을 때, 그냥 잘 만든 로고 하나가 브랜드를 정말 잘 끌고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최근에 이제 슈프림 콜라보레이션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USM 모듈 형태의 가구인데, 나도 하나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했고, 정말 쓸데없는 아이템들, 와, 이런 건 왜 만드는 거야? 낚싯대, 공구 박스라든지 벽돌이 있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든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변화를 주는구나. 박스 로고 하나가 주는 힘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저한테는 항상 기대를 주는 요소가 있죠.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자생적인 느낌을 주거든. 스트릿 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2020년에 이제 노스페이스와 반스라는 거대 그룹 VF에 인수가 되죠.
그러면서 정말 찐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실망감을 줬을 거야. 슈프림은 하나의 문화거든. 대규모의 물량이라든지 이번에 한국같이 각 나라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정말 더 거대한 그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하인드 썰, 정말 리얼 비하인드. 상해 패션위크 갔을 때 슈프림 매장이 있었어요, 중국의 상해에. 근데 그 매장이 가짜 매장이었어. 디자이너니까 그걸 알겠는 거야. 자수도 좀 애매하고 폰트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오리지널 매장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삼성전자에서 나한테 소송 들어오려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땡땡전자에서 슈프림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슈프림은 가짜 슈프림이었던 거지.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문 같은 데 넣으면 전단지에 슈프림 90% 할인 해갖고 뭐 인천 간석동 희망백화점에서 슈프림 90% 할인하고 그랬었어. 라이센스 등록은 분명히 한국에서 이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 이 사람이 슈프림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슈프림은 아닌 거야. 저도 슈프림을 즐겨 입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슈프림을 계속 입을 거예요. 나는 솔직히 슈프림은 약간 다른 차원의 랄프로렌이라고 봐. 그래서 내가 슈프림을 멋있게 입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로 풀 스타일링을 슈프림으로 하지 말자. 안 어울릴 것 같은 브랜드와 슈프림을 섞어서 입어봐라. 예를 들면 테일러드 자켓에 슈프림 박스 로고 티셔츠, 약간 프레피 룩을 입고 거기다가 슈프림 모자 같은 거 하나 써주는, 이렇게 믹스 매치해서 입는 방법 되게 좋을 것 같고, 장벌고띠에랑 꼼데가르송에서 슈프림 수트가 아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을 때 오히려 슈프림의 좀 화려한 옷들을 좀 입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슈프림을 입고 싶은데 나는 너무 좀 슈프림이라고 써있는 거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슈프림이라고 써있지 않은 옷들을 입어라. 바깥에 로고가 나와있지 않은 옷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옷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것도 슈프림을 정말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슈프림들인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인기 없는 거, 에밀리오 푸치 콜라보. 근데 이거는 박스 로고를 보여주기 위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언더커버 콜라보레이션. 제 픽은 박스 로고는 그냥 요런 거, 딱 요거. 근데 요거보다는 난 요거야. 난 확실히 화이트에 레드야. 가장 최근에 산 건데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슈프림이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사실 마르젤라라고 얘기하면 믿을 것 같은데, 슈프림스럽지 않은 슈프림, 이런 거 좋아하고요. 조금 과하죠. 이거는 사실은 테니스 칠 때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요거 걸치고 나가거든요. 근데 요게 그렇게 입었을 때 되게 예쁜 옷이에요. 이렇게 입고 가요, 항상. 딱 하면 멋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뽕 뽑았던 슈프림 2개, 페이크 송치가 들어가 있는 트러커인데 전혀 어디에도 슈프림이라고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리벳에만 뒤에 블랙에 블랙 딱지로 야하잖아. 어디 거야? 슈프림 이런 것도 나와? 이 대답들이 되게 오고 가는 게 좋았었어. 진짜 많은 애들이 탐냈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옷인데 밍크 코트죠. 인조죠. 페이크인데도 이렇게 관리 쉽고 이렇게 터치가 좋고 잘 입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해 나는 옷, 로고가 하나도 없이 슈프림에서 판매되는 옷들,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슈프림의 픽. 자, 드디어 한국에 슈프림이 오픈합니다. 슈프림을 사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줄을 섰던 적도 있고, 또 아마 누군가는 슈프림을 사기 위해 원가의 2배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슈프림을 단순히 유행이나 디자인이 아닌 스트리트 문화와 스케이트보드 컬처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슈프림을 대한다면 아마 슈프림의 매력은 정말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 백과 수업료는 구독으로 받겠습니다.